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 방사능 생화방어군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이 모스크바 자택 앞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로 사망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키릴로프 중장은 새벽 자신의 아파트를 나서던 중 자택 앞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발은 크렘린궁에서 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모스크바 남서부 주거지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러시아 당국은 폭탄이 원격으로 조종됐으며 TNT 300g에 상당하는 위력을 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주변 건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출입구는 심하게 훼손됐으며 창문들은 산산이 조각나고 현장에는 폭발물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관계자는 로이터와 AFP 통신에 이번 폭탄 설치는 우크라이나 측의 작전이라며 키릴로프 중장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화학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전범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격 목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불명예스러운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공격을 합법적인 몫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전날 키릴로프를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 사용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800건 이상의 화학무기 사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키릴로프는 이미 서방 국가들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로 미국 국무부는 올해 초 러시아군이 화학작용제 크롤로피크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했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키릴로프 중장은 러시아군 내에서 방사능 화학, 생화학적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의 사망은 러시아군 수뇌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이 점차 정교화되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대상으로 비정규전과 깊숙한 타격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이 미국산 M1 에이브런스 전차를 마침내 인수하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중국군의 상륙 저지에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이를 폄하하며 대만의 기대를 비웃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군은 미국에 주문한 M1 A2T 전차 108대 중 1차분 38대를 지난 13일 인수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가오슝항에 도착한 뒤 신주현 후커우 기갑훈련사령부로 운송돼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만은 이와 함께 M88A2 군안전차와 M1070A1 중장비 수송 트레일러도 도입했습니다. M1 A2T 전차는 미군의 주력 전차인 M1 A2C의 대만 버전으로 120mm 활강포와 고성능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높은 명중률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방어력은 미군용 M1 A2C에 사용되는 열화라늄 장갑 대신 일반 복합 장갑을 사용해 다소 낮지만 중국군의 주력 전차인 96시 전차를 능가하는 전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만은 이 전차 도입에 약 405억 대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 판매를 승인했으나 인도는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군은 M60A3 패튼 전차의 파워팩을 교체하는 등 노후화된 전력을 보강하며 대기해왔습니다. 이 소식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M1 전차를 대만 섬해 지형과 전투에 부적합한 중장비라며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즈는 무거운 전차는 드론의 쉬운 표적이 되고 기동성과 유지 보수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들어 미국 전차가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만군은 M1 A2T 전차와 함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및 자체 개발한 캐스트럴 로켓 등 다양한 대전차 무기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군이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M1 전차 인수를 통해 대만군의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비판은 이러한 전략적 위협을 희석하려는 선전전으로 해석됩니다.
대만군이 M1 전차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면 유사시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안 간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통신업체들을 광범위하게 해킹한 중국을 향해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영업 중인 중국 기업의 통신 사업 운영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12월 16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중국 전신 미국 법인의 미국 통신망 잔류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담긴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통보에 따르면 중국 전신은 30일 이내에 미국 상무부에 답변해야 합니다. 관련 처분은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해킹 조직이 미국 통신망에 깊이 침투한 사례에 따른 대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해킹 조직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자료와 대화에 접근했고 미국 정부가 추적할 가능성이 있는 스파이들도 알아챌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21년 10월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력, 통제 속에 종속돼 있다며 중국 전신 미국 법인의 미국 내 일반 전화 서비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신은 당시에도 미국 통신망에 남아 인터넷과 전화 트래픽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접근권을 모두 박탈하는 방안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인데요. 트럼프 위기는 현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CBS 방송에 출연해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왈츠 의원은 계속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염탐하는 등 우리의 인프라와 시스템에 사이버 시한폭탄을 떨어뜨리려는 민간 국가 차원 행위자들에게 공세를 시작해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하는 식으로 피해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상대편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